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오늘 보시면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나스닥이 1% 넘게 상승하는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뒤로 갈수록 밀리면서 결국 음전에서 끝이 났는데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오늘 시장이 중간에 하락세로 바뀐 것은 무슨 특정한 악재가 있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미국 증시가 강하게 상승하며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하락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나 하는 기대 심리로 장 초반 강세가 발생했지만 곧이어 이번 주 있을 수많은 이벤트들에 대한 경계감이 강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주가가 밑으로 끌어당겨진 원인이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는 정말 험난한 한 주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있을 여러 가지 경제 이벤트들 중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조금 걸러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우선 당장 화요일은 파월 의장의 발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원에 출석해서 통화정책에 대한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많은 투자자들이 향후 연준의 방향성에 대한 힌트를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특히나 중요한 부분은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릴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겠죠. 이것은 파월 의장이 지난 FOMC에서 말했던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의견을 수정하느냐 아니냐로 갈릴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 FOMC에서 현재 조금씩이긴 하지만 디스인플레이션 기조로 가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나왔던 물가 지표들은 물가가 잘 내려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죠. 따라서 파월이 자신의 디스인플레이션 발언을 철회할지 아닐지가 최고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3월 8일에는 하원에 나가 똑같이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돌발 변수가 없는 한 하원에서 하는 발언은 크게 임팩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날 상원에서 필요한 얘기는 모두 했기 때문에 하원에서는 거의 같은 말을 되풀이할 것이 분명하죠. 이날은 오히려 파월의 발언보다는 연준이 연 8회 발행하는 경제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이 더 임팩트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연준이 향후 물가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힌트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죠. 다만 베이지북은 원래가 그렇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는 아닙니다. 또 이날 민간 기업인 ADP에서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고용보고서의 예고편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보고서가 더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저는 ADP 고용보고서도 크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보고서라 원래도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고요. 곧바로 며칠 뒤에 진짜 고용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ADP 고용보고서는 아마 하루 정도 시장에 영향을 주는 수준에서 끝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원래도 시장의 영향력을 꽤 발휘하는 이벤트였죠. 하지만 이번 주는 바로 다음날 고용보고서가 나오는 만큼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주 최대의 경제 이벤트는 뭐니 해도 금요일 발표되는 고용보고서죠. 여기서 현재 시장의 물가 강세를 이끌고 있는 고용시장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용이 강하면 곧 소비자들이 돈을 잘 번다는 얘기고 따라서 지출 능력이 강화됩니다. 결과적으로 물가가 안 내리고 물가가 안 내리면 금리가 안 내리는 것으로 연결되어 버리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현재 시장의 예상치는 꽤 보수적인데요. 우선 실업률은 지난번과 같은 3.4%를 예상하고 있는데 조금도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비농업 고용도 지난번 예상치보다는 살짝 높은 20만 건을 예상하고 있는데 지난달 무려 50만 건이 넘는 고용이 발생을 했는데 이번 달 20만 건을 예상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죠. 이것은 단순 경제학자들의 예상치에 불과하고 실제 시장의 예상치는 30만 건을 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난달의 결과가 지극히 일시적이었고 이번 달에 고용이 조금이라도 안정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시장 예측치보다는 높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 상승률인데요. 고용 강세라고 하는 것도 결국 임금 상승으로 연결되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가격이 결정됩니다. 고용 시장이 강세라는 것은 고용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고용의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임금의 상승을 얘기합니다. 현재 시장은 지난달과 같은 0.3%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간으로 0.3%라는 얘기고 전년 대비로는 4.7%죠. 이것은 딱 시장의 예측치 정도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0.3%보다 높게 나오면 악재고 낮게 나오면 호재가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주는 한 주 내내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지만 모두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화요일 있을 파월 의장의 상원 발언과 금요일 있을 고용 보고서만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정도의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한 파월 발언과 고용보고서조차도 다음 주에 있을 소비자 물가 발표를 위한 서곡에 불과한 것이고 시장의 진짜 방향성은 아마 소비자 물가 발표로 인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너무 큰 불안은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다음 주 결과에 따라서 다시 완전히 뒤집혀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까지 시장의 기조는 여전히 상승 추세입니다. S&P는 현재 뚫어낸 하락 추세선을 반대로 지지선으로 삼아서 그리고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선으로 삼아서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비록 최근 높아진 금리 예측치로 인해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약세를 띠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상승 추세가 무너졌다고 얘기할 정도는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 주 발표될 소비자 물가가 지나치게 높지만 않다면 충분히 현재의 방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금리 예측치가 높아진 만큼 속도는 연초만큼 빠르지는 않을 뿐이지 느린 속도로라도 조금씩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예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개별주 중에서는 애플과 테슬라가 눈에 띄는데요. 애플은 한때 주가가 3% 넘게 올랐다가 최종적으로는 2% 정도 상승해서 마감했고 반면 테슬라는 2%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이 상승한 이유는 골드만삭스가 애플에 대해 오랜만에 매수 등급을 준 것이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애플은 지난 분기에 매출이 5%나 감소하여 4년 만에 분기 매출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회사의 주력 상품인 아이폰의 매출 감소 때문이죠. 하지만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애플의 등급을 상향시킨 것은 애플의 서비스 부문의 성장을 바라보고 내린 결정입니다. 골드만삭스는 현재 시장이 애플의 매출 성장 둔화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애플 생태계의 강점과 매출 내구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로 인해 애플의 하드웨어의 매출이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애플 하드웨어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하드웨어 그 자체가 아닌 경우가 많죠. 애플의 강력한 생태계에 대한 동경으로 구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애플 생태계에 입장하기 위한 일종의 입장권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애플의 이 강력한 경쟁력이 향후 매출에 대한 하방 지지를 보여줄 것이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서비스 매출이 미래의 애플의 현금 흐름을 크게 증가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의견인 것입니다. 골드만삭스는 향후 5년간 애플의 그로스 마진 성장의 거의 대부분을 서비스 비즈니스가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직은 쉐어가 낮은 애플 TV 플러스가 상대적으로 가장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다만 골드만삭스가 얘기한 대로 정말 애플의 주가가 $200가 될 만큼 서비스 비즈니스가 캐리력을 가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어제 고가형 모델인 모델 S와 모델 X의 가격이 인하되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테슬라의 투자자들이라면 이 소식이 그냥 기계적으로 주가 하락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테슬라는 최근 낮아지고 있는 원자재 가격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마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가격 인하를 진행했을 것입니다. 전기차 원재료 중 가장 핵심에 가까운 리튬의 가격이 최근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해서는 거의 반토막이 되었는데요. 그 외에 반도체 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마진에 큰 여유폭이 생겼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테슬라는 지난번 투자자의 날에서도 밝혔듯 단 2년 만에 제조 비용을 33%나 절감시킬 만큼 비용 효율 능력이 압도적인 기업입니다. 따라서 저는 가격의 인하가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호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진은 충분히 지킬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격 인하를 통해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현재 높은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면서 다른 경쟁자들을 질식시켜버리게 만듭니다. 이것은 오히려 호재죠. 그런데도 시장은 공포에 팝니다. 기업 가치는 오히려 올랐는데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이것만큼 좋은 기회가 또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이렇게 시장 정리해봤고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이번 주 엄청나게 많은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걱정한다면 다음 주 소비자 물가를 더 걱정해야겠죠? 이번 주에 하루하루 그날그날의 이벤트로 주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멘탈까지 함께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